이른 아침부터 마당은 물론 신당 안에도 굿준비가 한창이다. 가장 좋은 과일과 음식을 선별해 올린 특별한 제사상. 이렇게 큰 제사상을 마련한 사람은 바로 연주암 보살이다. 올해로 신과 함께한 지 20년이 됐다는 연주암 보살. 그녀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진적굿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별한 오늘을 위해 많은 신도들도 함께했다. 오로지 12분의 신과 본인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특별한 시간. 진적굿이 시작됐다. 걱정 마라. 이제는 아유 지 혼자 어떻게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내려놓고 지켜만 봐. 아무쪼록 내 할머니 앞양에 서서 아무려 내가 우리 기자 어디다 놓고는 세상에 저것도 기자냐고 손가락질밖에 놔두었어? 걱정하지 말아라. 진적굿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적굿은 제자가 이제 손님을 보고 굿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불렸던 거를 그다음에 신령님한테 감사하다는 굿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무당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는 진적굿. 무당과 신도들이 함께 모여 여는 큰 굿이기도 하다. 오늘은 연주암 보살을 따르는 많은 신도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연주암 보살과 신도들은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 한 동네에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동네 지나가는데 끈금없이 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언니 내년에 언니 집 사게 돼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지금 계획이 없어요 했더니 두고 봐 내년에 집 살 거 이래요. 근데 우연찮지 않게 제가 돈이 들어왔어요 진짜. 그래갖고 4월 달에 꽃 피고 하는 그런 집을 사겠대요. 전태가 산대요 분명히. 근데 제가 집을 3개를 보고 다녔는데 진짜 그런 집을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샀어요. 그래갖고 지금 연주 언니네 제가 신도로 다닌 지가 지금 13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유학생활을 하던 중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한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해서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됐어요. 나는 연주라는 사람을 신 받기 전부터 알았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애들 공부시키다가 남편 몰래 빚이 졌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쁜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연주가 딱 나를 보더니 아줌마 막 날 다독거리더라고. 다독거리면 어디를 내가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아줌마 우리 집으로 와서 기다리래.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우리 아저씨를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 아저씨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아줌마가 춤바람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아저씨가 이해를 하고 아줌마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연주를 구단한 뒤고 한 15년? 17년 됐네. 따라다닌 내가 연주를. 지금까지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보다 더 진짜로 우리가 번볼 만큼 해요. 하는 것을. 어른 애기고 이런 데를 가다가도 이 노인 양반들이 뭐 노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럼 다 사갖고 와. 사갖고 오면 집에 와보면 먹을 게 없어. 다 썩은 거조차 다 사갖고 그런 성격이에요. 의상이 바뀌면 말투도 그녀의 행동도 바뀐다. 그녀가 모시는 신들이 손차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5살부터 시작해서 7알 안에 시집 보내줄 테니까 살 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신을 맞이하는 그녀. 12분의 신을 모시는 연주암 보살은 오늘 12거리를 뛰어야 한다. 그만큼 일반 굿에 비해 체력 소모도 크다는 진적굿. 하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그녀의 굿은 이어진다.
내 백성으로다가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서 너 내 기자야 걱정 말아라. 너 다 대한민국의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시작된 굿. 굿이 이어질수록 흥은 더욱 달아오르고 진적굿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 신의 영역이 가장 강할 때 볼 수 있는 작두타기. 깨끗하게 발을 씻고 신에게 다가가는 그녀. 자신은 물론 신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순간이다. 내 문 열어서 잘 불리게 도와주고 어제 천하마상 눌러 가셨으니 오늘 다 신사떡이 펴 도와주고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하셔가지고 다 끝났는데 네네. 다른 곳하고는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평굿하고 이 진적이라는 거는 뭐 재물도 그 뭐 배배배가 들지만 또 체력적으로다가 제자의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평굿보다는 뭐 두세 배의 그 힘과 또 그 힘듦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적을 한 번씩 하면 속이 후련해요. 왠지 왜 어린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는 진적을 안 하면 학교 가는 그런 느낌인데 진적을 하면 그냥 숙제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할 일 할아버지한테 그 감사 표시는 인사는 했으니까 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올해로 20년째 신과 함께하는 연주함 보살.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0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연주함 신당. 이른 아침부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네, 이리 앉으세요. 예. 삶이 고되고 막막하면 찾아오는 신당. 해결책이 나왔을까? 대주님 잘 들으세요. 예. 대주님은 지금 본다 그러면 국내의 문서와 국외의 문서, 그러니까 나라 밖의 문서가 지금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사업으로다가 지금 한국에서 하는 거, 또 외국에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첫째는 지금 가깝게 드는 건 국내 문서가 유통으로다가 돌리고 돌아가는 그런 그 먹을거리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움직이는 거로다가 본다 그러면 지금 단가나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조절을 하셔야 돼.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본다. 5, 6월까지는 시시비가 지금 농가돼요. 그러니까 가격으로다가 맥시멈 고정으로 된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을 서류로다가 이달에 잘 작성을 하셔서 그 거래처와 그 마주 잡고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 단합이 되게 중요해요. 3월 달 이달에 이 사람이 모여들고 문서를 작성하라는 운이야. 우리 예. 대주님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다가 뭐 법으로든지 뭐를 할 때 확인을 받고 문서상 하시고 찍고 들어가셔야 돼. 계약서를. 예, 계약서를 찍고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하시는데 하셔도 5, 6월까지는 그 단가 조정 때문에 조금 본다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있고 머리 아플 일이 좀 있으셔. 근데 5, 6월 지나서는 괜찮게끔 본다 그러면 평행성을 좀 달리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괜찮은 형국이에요. 하여튼 뭐 올해 잘 되다 보니까 좋은데. 이거 앞으로 수시로 와서 뭐 그러면 예, 많이 좀 예, 상의 예.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네네. 하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부자 되셔서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요.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점 보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이게 뭐랄까 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대충 보니까 맞으신 것 같고 확실히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원스럽게 제가 걱정했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이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일을 함에 있어서. 다음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찾은 손님일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 보시면 돼요? 네. 예, 몇 살이세요? 39입니다. 39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한번 인연줄로다가 크게 마음의 상처로다가 또 실질적으로 호적상으로다가 네. 한번 인연이 꺾여서 네. 조금 고력을 먹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자가 또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5월달, 8월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오는 여자 내치지 마시고 네. 조금 그냥 그런갑다 운명적으로다가 편안하게 네. 그냥 사람의 아름에 있어서 그냥 그 인연줄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다가 올해는 희한하네 조금 그런 인연이 자꾸 오네라는 걸 자꾸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번미는 두지 마시고 오는 사람 치지 마시고 가는 사람 막지 마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손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을까? 예, 다음에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기 어머니는 지금 별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자식 걱정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야, 그래요. 그러면 따님 계시죠? 네. 따님이시죠? 딸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어머니? 33이요. 33, 소띠. 몇 월 며칠이시죠? 4월 8일. 시는 어떻게 되시죠? 오후 5시 반이요. 유시. 딸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어머니의 방문. 어머니, 작년에 이 따님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게 금전으로다가 잘 올라가다 확 부러진 형국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작년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본다 그러면 발 빠르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2월 저번 달 이미 지금 이 친구가 뭐 시작해 보려고 문서 잡지 않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죠. 네. 어. 근데 그게 좀 잘 될까 싶어서 여쭤보러 왔어요. 근데 어머니 뭐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혹시 이렇게 이런 의류 같은 네, 거? 네, 옷가게. 그렇지. 이 자손 딸은 뭐 픽업, 우리 가방 이런 그런 게 맞아요. 네. 그런 게 사주에 맞기 때문에 출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이 친구가 네. 지금 본다 그러면 이게 문서가 하나가 아니고 네. 2개, 지금 이미 잡은 건 하나 같은데 또 뒤에 따는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뭔가요, 어머니? 글쎄 모르겠어요. 뭐 도매를 가네 어쩌네 하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보러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사주가 작지 않은 사주예요. 네. 동쪽이 이 친구한테 굉장히 길한 방향이에요. 아무쪼록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터로다가 한번 턱고사로다가 이렇게 지내면서 재수를 좀 받아줘야지 이거 작은 장사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예. 이 양반이 이 따님이 이분이 아들 노릇하게 생겼는데 뭐 맞아요, 어머니? 그렇죠. 예. 그럼 언제쯤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친구가 다 돼서 먼저 저기 오픈을 지금 하고 있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 오픈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따님한테 맞는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날이 중요하니까 이게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17일. 17일이요? 예. 그리고 따님이 어머니 제가 봤을 땐 아침보다는 밤에 하시는 게 네네. 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때 하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그녀를 찾는 이유는 바로 희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점사 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딸 때문에 걱정돼서 왔는데 맞춰주셔서 깜짝 놀랐고 직업도 맞춰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상담을 받고 나니 속이 후련해요. 전 보러 온 거를 잘한 것 같아요. 다들 잘 맞추신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령님이 뭐 일러주신 대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신령님의 영검함이시죠. 하루 일과는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점사는 끝났지만 저희 오시는 손님들로다가 기도 발언으로다가 용궁으로다 기도 갈 예정이고요. 또 아까 오신 그 따님 때문에 점을 보셨던 분이 오늘 날을 잡고 조리라고 하거든요. 그 조리라는 건 이제 구술하기 위한 그 날을 잡는 걸 조리라고 하는데 그분이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기도로다가 해드리려고 용궁 기도를 갈 생각입니다. 그날 밤 기도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선 연주암 보살. 오늘은 용궁 기도를 위해 바닷가로 방향을 잡았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의 연주암 보살. 기도를 갈 땐 어떤 마음일까? 신령님의 그 기운적인 것을 용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반 이상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 갈 때마다. 그래서 신령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갈 때는 그 사사로운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그런 마음으로다가 기도를 갑니다. 늦은 밤 시간에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 밤에 가장 신령님과의 기운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자시기도를 하는 이유가 신령님하고 제자하고의 그 통하는 시간으로다가 본다 그러면 가장 그 밤에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밤에 가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달음에 기도처에 도착한 연주암 보살. 선생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가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거제도로다가 갔었는데 거제도 섬으로다가 기도를 갔었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밤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도 거기가 막 뭐가 빛이 나면서 뭐가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갯바위 있는 데서 조금 물 근처까지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물 근처까지 바다로다가 딱 있었는데 그때 멸치대가 지나갔던 거예요. 멸치대가 지나갔는데 그 멸치대가 제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좀 처음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재밌어서. 사람인지라 기도를 가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몸살이 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를 가기는 했어요. 가기는 했는데 기도를 그냥 어영부영 하지도 않고 그냥 짐을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항상 그 길을 오르고 내리던 길인데 제가 다른 길로다 비탈길로다 태글태글 굴러가지고 굴러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 다시 그 기도 왔던 기물을 풀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해서 잘못했다고 신령님 인간 마음으로다가 그냥 깨를 피웠다고 해서 다시 기도를 올린 적은 있어요.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의 바닷가를 찾았다. 기도를 올릴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능숙하게 제사상을 마련하는 연주암 보살. 가장 좋은 과일과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충청남도 바닷가까지 찾아온 이유는 뭘까? 서해바다가 깨끗하고 영검한 데로다가 이 무창포 기도터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힘들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 자주 기도를 와서 기도를 드리는 편입니다. 마음이 힘들거나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할 때면 찾는다는 이곳. 연주한 보살의 기도가 시작됐다. 그녀의 이야기를 신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파도 소리만 가득하던 조용한 바닷가에 연주한 보살의 기도 소리가 가득 배어든다. 이처럼 기도가 능숙해지기까진 20해가 걸렸다. 그녀의 나이 7살이 되던 때 만나게 됐다는 신. 하지만 20살이 넘어서야 신을 받아들이게 됐다. 왕래하시던 부정이라 호두른다 열부정에 뜬부정에 호두른다 정물에다 호두른 연정하고 가망하게 들던 부정 동서남북으로다가 들던 부정이야. 혼자만의 삶이 아닌 신과의 삶을 선택하고 20년째 기도를 올리는 연주한 보살. 늦은 밤까지 지치지 않고 그녀의 기도가 이어진다. 신은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선생님 기도는 어떻게 다 끝나셨어요? 예, 오늘 무창포 서해바다로다가 용궁기도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가 용장군 줄이 굉장히 센 데여서 합수받아서 오늘 무척이나 기도 발언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네, 첫째는 저희 신령님 기도를 했고요. 여기 용궁으로다가 합의받아서 영검으로 내려달라고 기도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신도들 기도를 했고요. 또 오늘 점사로다가 보신 분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고사나 제수구수로다가 나를 잡은 분들의 기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과 음식이 신당 가득 차려졌다. 잔치상을 방불케 하듯 한가득 차려진 제사상. 바로 제수굿을 위한 상이다. 손님의 안녕과 제복을 비는 제수굿. 가장 기본적인 굿이다. 오늘은 사업을 앞둔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어머니가 약속을 하고 간 굿이다. 딸의 새로운 사업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듯 정성스럽게 제수굿이 시작된다. 오늘은 천주 항치 아니시래. 오냐 강은 천주는 보아는 천주니라. 하늘 천주는 아니시리. 작년에다 실물이 크고 관제가 다 무섭고 빌었다마는 다 끝났다. 아무쪼록 그랬던 저랬던 아침에는 뭐라 그러지 마라. 아침에는 또 꾹 참아 엄마가 좀 져줘. 응? 저녁에다 잡들을 하더라도 아침에는 건들지 말고 저녁에 잡들이 하셔. 응? 한 번씩 요상무상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좀 참아라. 우리 자손도 엄마도 아침에는 좀 참아주셔. 아침으로다가 다 시작하는 일이니까 하루 일과야. 그러니까 엄마 직성으로다 한 번씩 짜증이 나고 우기가 나고 아유 시건방을 떨어도 조금만 참아주셔 어머니가. 응? 아무쪼록 내 할머니 수위에서 내 자손에 너다 아무쪼록 어느 거 하나가 다 휘청휘청 하면 안 된다. 우리 자손 동시적으로다가 돌리는 게 오냐 인터넷 가방 도매도 잘 돼야 하고 또 동대문도 열어야. 너 동대문 천천히 시작하기 천만다행이지. 응? 나중에 동대문에 금전도 금전이지만 동대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손아 더 바쁘고 더 정신이 없어. 맞아요. 아무쪼록 돈도 붙게 해줄게. 아무쪼록 너가 이거 돈 있어 시작했니? 응? 신령님이 된다 하니까 일사천리로 풀리니까 묘했다. 안 그러냐? 오늘 역성 들어서 어서 모아서 오냐 큰 문서 집어대서 큰 장사로다가
허간되게 해줄게 우리 자손아. 아무쪼록 쉬려고 하지 마라. 응? 지치지도 말아라. 아프지도 말아라 내 자손아. 아무쪼록 내 자손 너 물이 들어왔을 때 길러야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수전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다 6월달이고 가을쯤에 또 하나 생기니까 암만 봐도 음력 6월달 못 넘길 거고 문서가 또 들어서는 것 같다. 응? 그랬으니 엄마는 걱정이 많어. 어? 동대문에 지금 긴단한 사람들 다 넘어지는데 왜 거기로 들어가냐 걱정이 많아도. 이러면 잘만 되게끔 해줄 거니까 우리 기준님 너무 걱정하지 말어. 응? 오늘은 아무쪼록 이전성으로 받들어서 내가 소나무 풀어줄게. 한 풀어줄게. 에휴 개구안 먹으러 가려는 놈 다 금전으로다가 원이 되고 한이 됐어. 내가 손에 아무쪼록 네 욕심으로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걸로다가 아직 멀었으니까 오냐 실로다가 구슬기도 듣고 오다가 오냐 아무쪼록 금목걸이가 됐던 진주목걸이가 됐던 끼워놔야지 그게 가치 있는 명품 아니겠니? 우리 다 인간 명품 되게 해준다. 오냐 아무쪼록 오늘 이정성으로 다 들어서서 내 터전마전으로다가 잘만 되어서 내 옥토전 목토전 되게끔 오늘 만들어 도와주시네. 악사의 반주에 맞춰 다시 굿이 시작됐다. 손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신에게 집중하며 굿을 진행하는 연주한 보살. 또다시 손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유세 떨자. 응? 돈으로다가 유세 떠는 거는 아름다운 유세를 떠는 거야. 그러게 해주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돈 쓰는 건 자신 있어요. 돈을 쓰면서 대우받는 건 좋은 거야. 멋있게. 그렇게 해서 누나 멋있게 살게끔 해줄게. 네, 알았죠. 하루가 꼬박 걸리는 굿. 20년간 매번 해오는 굿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데 바로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다. 신을 모신다는 책임감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연주한 보살. 속사는 소본영이 육사는 육본영 아니시랴. 아무쪼록 이정성 받으셔서 에휴 크게 되고 부자가 되어서 줄 수 있는 다 덕이 있게끔 받들어 도와줄게. 네. 부모도 주고 형제도 주고. 예, 막말로다가 복을 주려면 너 하나 복을 주려고 그랬겠니? 나눠 쓰라고 덕을 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아무쪼록 이정성 받으셔서 잘했다. 터전마전으로 고사로다가 인연 지어서 너 크게끔 상업문서 집을 일 있으니까 두고 봐라. 이른 아침 시작된 곳은 늦은 저녁이 돼서야 끝이 났다. 원래 굿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웃음도 들어있고 눈물도 들어있고 또 희망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근데 오늘 굿으로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굉장히 후련하고 잘 풀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혹시 뭐 제갓댁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집에 어떤 희망과 바람이 있어서 이 조상하고 또 신령님한테 비는 정성인데 그 비는 것만큼만 잘 되면 그게 굿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는 걸로다가 여러 가지 소원은 아니더라도 딱 한 가지 상업이면 상업 뭐 이렇게 해서 수건대로다가 풀리면 그게 뭐 제 바람이죠. 있고 영어로 다 될 수 있어.
어머니의 걱정을 싹 지워낸 마냥 손님들이 가득하다. 여기 오니까 장사도 잘 되고 좋아 보이시네요. 네. 굿한 대로 이렇게 가게 오픈해놓고 장사도 잘 돼서 너무 좋고 우리 딸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고 그 굿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벚꽃이 활짝 핀 화창한 봄날. 이 봄을 즐기기 위해 연주한 보살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에 나섰다.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모녀.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시원하다, 엄마. 그치? 응. 야, 벚꽃 봐봐, 엄마. 어머니 오늘 딸인가 산책 나왔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병원에서만 갇혀 있다가 오늘 바람도 세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병원에 있다가 지금 얼마 만에 엄마 나오는 거냐? 넉 달 만에. 넉 달 만에? 협착증 수술을 엄마 9시간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큰 수술은 큰 수술이었어. 큰 수술이었지. 진짜 큰 수술이었지. 맨 처음에는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 2번을. 그렇지. 3번째 하니까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네가 힘써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야. 내가 힘썼어.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그래. 잘 된 거지. 그래. 아이고, 아무튼 아프지만 말어, 엄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연주한 보살의 걱정은 항상 어머니의 건강이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시겠어요, 집에만 계시면. 예, 그래도 그 아픈 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이렇게 아프세요? 허리가 수술을 했는데 넘어져가지고 협착증 수술을 9시간 하고요. 디스크 수술을 그렇게 합해서 9시간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뼈가 잘 안 엉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놓았었어요. 허리 수술로 그동안 외출을 못한 어머니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벚꽃 구경에 나선 연주한 보살. 아직 미혼인 연주함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어머니다. 여기서 쉬어가자. 여기서 좀 쉴까? 응. 그래. 천천히 조심. 오랜만에 나선 나들이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연주한 보살. 엄마는 막내딸로다가 무당으로다가 20년 살았는데 20년 동안 엄마는 어땠어? 글쎄, 넌같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사이도 없었지만 그저 너를 볼 때마다 남편 같고 또 친구 같고 1학년 때도 6학년들 아이들하고 큰 아이들하고 놀고 그냥 어렸을 때도 장독에 올라가서 뭐 오늘 누구 손님 온다 하면 그게 맞고 옆집 할머니 돌아가신다면 그것도 맞으면 내 가슴이 끔쩍끔쩍 하면서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 알까. 그때부터 너를 그냥 평범한 대로 끌고 가려고 교회도 갔어서 교회 구역장도 해보고 새벽기도 안 빠져보고. 맞아. 응? 그때 엄마 목사님 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고 그럼 막 신굿을 했는데 그달부터 신을 받아 너무 구설해진 거야. 그렇지. 뭐 그날이야 엄마 신고 타고 나서 그 달. 3일 안에 그때 저기로다가 점을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됐었지. 그때부터 막 계속 그 신불림으로 다 불렸었지. 신이를 받고 날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로 내가 불행한 것 같고요. 말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할아버지 모신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더 잘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애통이 타서 밥 안 먹고 그러면 울고 그냥 얼마나 애통 탔는지 나는 그거를 정말로 가슴에 어쩔까 이러다가 맞아. 그냥 이 못하면 어쩔까 정말로 뭐 다른 사람 같이 똑똑하지 못하면 저기
북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그냥 둘이 붙잡고 굴고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 지금 보면 내가 보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팔자는 못 속이는 거였어. 그때부터 엄마 자식으로 낳긴 했지만 아기 때부터 이미 그냥 신은 신이었던 것 같아. 제일 힘든 게 엄마가 나 이렇게 우리 딸을 힘들게 하나 보다 하고 그 마음을 포기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싫어, 엄마. 근데 나는 엄마가 더 나한테 오래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뭐. 늙어지면서 안 아픈 거는 엄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다 해줄게. 그래. 다 해줄 테니까. 고맙다. 고마워. 고맙지. 누구보다 이 말을 다 했구나. 나도 엄마가 있으니까 의지가 되고 나도 엄마가 있으니까 버텨온 거니까 그냥 내 옆에만 오래 있어줘. 엄마도 여자 인생 치고는 해볼 거 많이 못 해보고 안타까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 찾아, 엄마. 그러면 돼. 나는 엄마한테 바라는 건 그것뿐이 없어. 고맙다. 신내림을 그냥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 안 내리려고 막 발버둥을 쳤거든요. 막 교회로 어디로 다 다녔는데 그것이 말문이 뭐냐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설을 했죠. 이제 신구설을 했는데 신고 한 그 달부터 구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집어내니까 그때부터 훌륭하단 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 시집갈 나이고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너무 똑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신령께서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속으로 깜짝깜짝 놀립니다. 엄마 날씨도 이제 이렇게 좋은데 이제 옛날에 우울했던 거 슬펐던 거 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바람이나 더 쐬러 갑시다. 그래. 좋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여름 같아. 그치? 가자. 잠깐만 엄마. 서로를 생각하는 모녀의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계절이다. 갑시다. 자자자. 1톤이야 1톤. 병원에서 살을 빼긴 뭘 빼. 한 4kg 빠졌을까? 5kg 빠. 아유 그걸로 엄마는 표시도 안 나. 여느 때와 달리 연주한 보살이 선 것은 신당이 아닌 부엌이다. 여느 베테랑 주부 못지않은 음식 솜씨를 갖고 있다는 연주한 보살. 무슨 날일까?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분주하세요? 날은 아니고요. 이제 바쁜 거 좀 끝내놓고 이제 엄마하고 식구들하고 가까운 지인들 초대해서 밥 먹으려고요. 그녀의 곁에서 힘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저녁.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모아 밥을 짓는 연주한 보살. 자주 이런 모임을 가지세요? 자주 갖고 싶어도 뭐 상황이 뭐 딱딱 일과가 정해져 있는 일과가 아니기 때문에 바쁠 때는 뭐 한참 동안 이런 모임을 못 갔다가도 가끔씩은 이런 모임을 웬만하면 자주 가주려고 시간 내려고 하죠. 이거 오늘 보니까 재료들도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신 관계로다가 뭐 가까운 지인들이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제가 해요. 요리 잘하시겠네요. 에이, 잘하는 건 아니고 먹을만 한 거?
겸손한 대답과 달리 이 모든 음식을 연주한 보살 혼자서 차려냈다. 매번 구슬할 때도 직접 음식을 준비한다는 연주한 보살. 20년의 내공 덕분인지 맛있는 음식이 손님들을 기다린다. 누구세요? 기다리던 가족들이 왔다. 아유, 어서 오세요. 우리 이쁜이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신발 이리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이고, 준비돼서 저쪽으로다가 들어가시면 돼. 네. 어서 오세요. 가자. 평탄치 않은 모속인의 길을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건 바로 그녀의 가족들이다. 차린 거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 너무 좋지? 완전히 이제 금방 여름이야, 금방 여름. 정서방 한잔 하시게나. 감사합니다. 명순이도 한잔 주고. 자, 건강합시다. 위하여. 정서방, 거기서 춤을 한들 춰봐. 누나 고기 좀 천천히 넣어주세요. 왜? 초벌 좀 해놓게. 그게 초벌구이야 지금 나는. 이제 그만하자게. 언제나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 그런지 연주한 보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2년은 오래되셨나 봐요. 되게 친해 보이셔서. 이제 뭐 10년 넘게 되고 뭐 또 오래되신 분은 20년 거의 같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남이 아니라 가족같이 된 뭐 그런 사이가 됐죠. 오랜만에 둘러앉아 먹는 가족들과의 저녁.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해 더욱 귀한 시간이다. 선생님 고기 잘 구우시네요. 네, 프로는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모임 가지시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좋죠. 오래간만에 이런 시간 갖고 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어머니 식사 다 하셨어요? 예, 딸이 해주니까 맛있네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래야 되겠어, 그치? 놀러 가주시면 언제든지 오죠. 네네,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파서. 매번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오늘만큼은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실령님 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웃는 얼굴이나 밝은 얼굴들이 없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그 편안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뭐 좋아서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러니 이제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골 빠진다 그랬지 내가. 아이씨. 열심히 살자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그럼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지 뭐. 얼만큼 더 행복해야 돼. 안 그래? 맞아요. 바라보겠습니다. 소세지 줄까요?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그녀의 인생에도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빌어본다. 신도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손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바라는 거는 뭐 첫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이시고 또 우리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신도들이 저는 그래요. 삼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들이 열심히 사는 노력과 또 제자로서의 빌어줌과 또 신령님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져야지
잘 이뤄가는, 삶에 이뤄가는 그런 것들이 딱 성불이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신도들이 지금 그래도 자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또 때로는 누나같이, 때로는 언니같이, 아니면 또 동생같이 이런 걸로다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한다는 거 그 자체로다가만 지금같이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거는 크게 딱히 없습니다. 어떤 모습인데? 부끄럽지 않은 제자? 신령님 모시고 나서의 그런 긴 시간, 또 앞으로의 또 긴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저 제자, 저 보살, 저 무당, 그래도 꽤나 괜찮은 보살이었고 무당이었다. 그리고 신령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제자였다. 그거면 충분합니다.